월요일이어가지고 아침부터 막 카톡에 막 전화에 미팅에, 그래도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앉을 시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 넘었는데. 근데 뭐 유튜브나 무슨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이 어디에 문의하거나 컴플레인 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한 회사, 대단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고. 아이폰이, 애플이 최근에 사상 최고가 주가를 경신했잖아요. 아이폰 정말 불편한 점 많거든요. 저는 아이폰이 처음 나오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델을 전부 다 샀고 전부 다 썼는데 결론은 지금 갤럭시 써요. 갤럭시가 좋다는 건 아니고 너무 아이폰에 그 많은 돈과 또 매번 잃어버리고 혹은 잘 안 되고 막 끊어지고, 그래서 무슨 저기 충전기랑 이것저것 부대 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여기다 돈을 많이 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반발심에 갤럭시 한번 사봤는데 갤럭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메라도 좋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뭐 트위터 이런 약간 놀 때는 아이폰이 훨씬 좋고, 저는 업무 정리나 이런 거 할 때는 갤럭시도 좋아요. 뭐가 좋냐면 약간 노트북 같아요. 이게 짜잘한 기능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게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다,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멋지지 않다 생각했는데 조금 필요한 기능들도 있는 면이 있고, 지금 제가 갤럭시 쓰는데 해킹 요즘에 해킹 그런 얘기 많아가지고 아이폰을 다시 사야 되나 아니면 하나 더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 유명한 개발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핸드폰을 직접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어 그렇게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뭘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더라, 그냥 제품, 뜨거, 제품 카모마일입니다. 음. 뜨거운 차를 마시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해장이 되는 느낌? 마음도 좀 가라앉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저희가 이맘때 되면 이제 봄 메뉴 준비를 하거든요. 매번 하는 거는 뭐 봄나물전, 뭐 바지락, 뭐 미나리 무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술보다는 밥에 좀 포커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월양에서 솥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동안 보리굴비도 히트를 했고, 따끈한 밥 한 그릇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편안함, 포근함, 따뜻함, 그런 느낌이 좋아서 밥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그릇 밥으로 밥도 되고 안주도 되는, 제가 사실 밥 안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봄나물 전복솥밥, 봄나물 꼬막솥밥. 왜냐면 이렇게 단백질이 좀 같이 들어가 줘야 그 텍스처, 저는 음식이 한 그릇으로서 온도랑 텍스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봄나물 전복솥밥, 봄나물 꼬막솥밥, 그리고 하나 더는 명란 연근솥밥. 그래서 전복, 연근, 봄나물, 명란, 꼬막, 이 정도를 믹스를 해서 솥밥을 한 3개 정도 연습을 해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는 또 저희가 요즘에 HMR이랑 밀키트를 계속 이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뭐 햇반으로도 좋고 밥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는 밥솥이 해주는데 밥만 해서 그 위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 그릇에 밥이나 안주가 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 개인적으로 전복이랑 꼬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복은 또 워낙 비싸니까는 꼬막도 비싸긴 한데 전복이나 꼬막을 이제 맛있는 간장, 어간장에 이렇게 버섯 같은 거랑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팩이 딱 돼 있고 그거를 집에 밥해서 그 위에다 그것만 뜯어서 딱 얹으면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완전 문경바람 하이볼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일 오리엔탈 아시안 하이볼 레시피 경연대회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산토리 하이볼이라는 게 원래 위스키 앤 소다라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원래 마시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코틀랜드의 일본인들이 위스키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산토리도 생기고 뭐 니카 위스키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양조장이 생겼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위스키 앤 소다의 방식이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고 산토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이볼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하이를 왜 하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주인데 이렇게 뭐 과일맛 나는 그런 추하이라고 또 하잖아요. 저희도 오사카에서 이제 장사했을 때 보면은 추하이를 되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하이볼이 일본 주류 시장을 거의 평정했어요. 일본 위스키가 히비키, 야마자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오사카에서 장사할 때만 해도 엄청 쌌거든요. 맥켈란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히비키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하이볼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이렇게 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돌풍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제 해외에서 일본 위스키가 상을 받고 막 그런 시기가 겹쳐가지고 원액이 없어가지고 숙성도 못 시키고 못 팔고 뭐 그런 게 이제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인데 하이볼로 마시는 방식이 우리 전통주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전통주들이 기본적인 어떤 재료 하나를 가지고 깔끔하게 증류하는 방식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플레이버가 있어요. 뭐 생강이라든지 뭐 이런 향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게 탄산이랑 만났을 때 괜찮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문경바람은 완전히 증류 기술에만 이렇게 포커스한 그런 술이긴 한데 그래서 사과로 만들어서 사과 느낌이 있어요. 사과 맛이라기보단 사과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크리스피한, 제가 사각사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경바람 사시는 분들이 어디가 사각사각이냐, 막 이러시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 일반 생수를 마시더라도, 삼다수가 저는 약간 크리스피하거든요. 다른, 에비앙이라든지 무슨, 우리나라 다른 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 무경바람 좋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어떤 방식을 제안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제 산토리에서 하는 하이볼 견학 같은 걸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레몬을 미리 이렇게 짜서 컵에 넣고 그 컵 위로 얼음을 넣고 이제 거기다가 원액을 붓고 탄산을 넣어서 탄산을 많이 저으면 탄산이 빠지니까 한 번만 쓱 이렇게 돌려라. 뭐 그렇게도 하고 어떤 술은 애플민트를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쳐서 이게 향이 터질 때 그때 이제 그걸 넣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전통주에 어떤 레시피가 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이볼 레시피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게 한국 거니까
또 월양이니까 한국 술만 해야 돼.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증류주들하고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품질이라는 것도 홍보가 되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한중일, 한국, 중국, 저희 이제 문차이나 이제 닫았지만 문차이나에서 그 백주 하이볼 팔았는데 양화대곡 하이볼 팔았는데 그것도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탄산수를 뭘 쓸지, 가니쉬를 뭘 얹을지, 뭐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할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한 컵 큰 이렇게 맥주 이렇게 카스 말고 그보다 더 큰 잔에 아, 보통 아이스 커피 마시는 그런 잔에다가 한 35ml에서 40ml 넣는데, 뭐 하이볼을 이렇게 시장에 엄청 퍼뜨린 산토리에서는 30ml, 거기서 30ml, 35ml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술 취하면은 막 더 많이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홍대에 엠베서더 호텔이 생겨요. 한 객실이 한 230개에서 500개 230개에서 250개 정도 되는 꽤 규모가 있는 호텔인데, 거기에 이제 하이볼 바를 만들까 뭐 이런 의논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막 정신적으로 힘들다,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SNS에 뭐 좀 했었어요. 많이들 위로도 해주시고 뭐 그런데, 저는 막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과거에도 학생 때도 뭐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물어볼 데가 없을 때는 책을 찾아봐요. 아, 대학생 때도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하는 짓이,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연애에 관련된 책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책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편안하고 평탄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늘 뭔가 사고를 치고 일이 많았고 욕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늘 시끄럽게, 제가 처음 쓴 책 제목이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인데, No Rules No Fear. 근데 이제 최근에 제 고등학교 후배가 미소가 저한테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고 썼지만 실상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삶을 살고 있다고, 꼭 다 찍어 보고 간다 뭐 이런. 근데 그러고 살았는데 최근 한 몇 개월, 그리고 1년 사이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실체는 뭔지, 인간관계부터 사업, 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또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갔더니 근데 의외로 그런 고민을 대부분 하나 봐요.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됐는데, 중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이게 제임스 홀리스라는 미국의 융심리학의 정신분석가가 이제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흔에 겪는 위기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써요. 100%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10가지라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엄청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가지 와닿지 않는 거는 그 중년이 돼서 남자와 여자가 겪는 그 연애 감정?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남자 위주의 해석이었고, 그거 말고는 다 뭐 부모하고의 관계, 뭐 주변에서 겪는 혼란, 뭐 부부 관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와닿고, 또 좋은 책이었어. 잘 쓰여진 좋은 책이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근데 뭐 이렇게 읽으면서 줄을 많이 그었는데,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면, 중간 항로로 들어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딱 하나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나 아빠처럼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와 생의 여로를 함께하는 동료들은 자신의 길을 알아서 스스로 잘 개척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중간 항로라는 중요한 기로에 섰음을 인정하고 나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시실과 날씨를 스스로 살펴 과거와 지금을 잇는 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전체 책에서 가장 구체적이지 않은 문장이긴 한데, 다 읽고 나니까, 이거 거의 책 마지막 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 읽고 나니까, 저런 게, 무슨 뜻인지 와닿더라고요. 뭐 되게 구체적인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것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마흔 언저리에 있는 분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대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끼는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아요. 중년의 저 같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